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국힘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교체시키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형식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는 국힘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들 이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절차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당헌당규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엎어 수가 있는 사회거든요. 그거는 제가 직접 2020년도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았을 때 그때 이름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다 만들어 놨는데 여론을 다 동원해가 이름들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게 김문수처럼 내공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저렇게 당하구나. 심지어는 공천관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뭐죠,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경선 과정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일들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국힘당 지도부 권성동과 이양수와 권영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힘당 수뇌부가 김문수를 하차시키고 한덕수를 후보로 추대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이제 사전 시나리오를 짰는가,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한덕수를 추대하기 위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후보를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3차 2차 1차가 모두 다 형식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한동훈이나 이런 모든 후보들이 다 한덕수를 위한 덜러리가 됐던 겁니다. 사전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사전 시나리오를. 그럼 사전 시나리오의 주체 세력이 누구였겠느냐. 국힘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당 3역이 주역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용산이 개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용산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용산청은 뭐 창구가 정진석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아마 개입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예상하는데 제가 그거는 뭐 확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든 대통령의 의중이 아마 반영이 됐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준표 씨가 남겼던 글처럼 용산과 국힘당의 당 지도부가 이 주어는 정확한 워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위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용산 측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추론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현재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형사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뇌란범으로 몰아야 되는 겁니다. 뇌란범으로. 뇌란을 범하지 않았지만 뇌란범으로 몰아야 되고 뇌란에 선동했던 사람들도 다 감방을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뇌란범을 감방에 쳐넣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선동했던 사람들도 감방에 쳐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게 돼서 대규모의 사정정국이 벌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부정부패가 아니고 내란입니다. 내란.
뇌란죄를 주동했던 뇌란 수개를 이런 감방에 쳐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름 누가 남는 거 하니까 내란에 선동했던 자들, 예?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들도 일부 손을 볼 겁니다. 그렇게 전부 다 이런 감방에 쳐넣겠죠. 예? 그거를 대통령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사람을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사람을 이름 한덕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한덕수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번에도 악수를 두셨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노력은 했지만 항상 적임자를 임명하는데도 그렇게 효과를 못 받고 그다음에 적시에 뭡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하는데도 효과를 못 본 겁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의 맥을 못 짚고 결국은 계엄을 통해서 본인이 탄핵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 요지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수를 자주 두셨을까.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위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주어진 칼을 전혀 못 쓰고 여러분들 탄핵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말씀을 곡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감옥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희망하고 실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덕수 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냥 악수로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도 너무 큰 악수를 둔 것 같아요. 홍준표 씨가 여러분들 글을 올린 게 뭐 사태를 호도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대패하겠죠. 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패할 가능성을 여러분 굉장히 높게 보는 것은 뭐 낙담을 드리고자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하고 여러분들 희망은 구분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선거를 완전히 그쪽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대 선거가 모두 다 손을 댔고 심지어는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다 손을 댄 거고 그리고 뼈아픈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국민을 의식해서 아슬아슬하게 이름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패배를 한 겁니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넉넉하게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뭐 100% 그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진행돼 봐야 되지만 누가 나오더라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분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면 더더욱 제가 볼 때는 표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대선이 끝나면 상황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벌어지겠죠. 완전히 싹 이러면서 싹을 자르려고 할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번에 보수 진영을 작살내가 여러분들 제기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장악하고 사법부가 이런 전부가 다 장악이 됐고 선거를 장악하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 피바람에서 이런 대통령이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돌아가는 겁니다.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냥 논평하는 거니까 알아서 디스카운트 해가 이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듣기를 원하니까. 대통령이 악수를 계속 두신 겁니다.
내가 참 인사 잘했다 그런 사람이 별로 하나도 안 떠오르거든요. 오죽에 지금 선관위원장에 김용민을 임명했겠습니까? 그럼 대선의 중장기 효과는 어떨 것 같냐. 체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수 진영이 권력을 되찾아온 것은 어려울 겁니다. 아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대단히 어렵겠죠. 체제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삶도 굉장히 고단해지겠죠. 계급이 생기는 거니까. 새로운 계급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안일했고 너무나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그리고 참 지도층들이 조금 더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판을 너무 잘못 읽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떠오르거든요.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전 한 달 전에 제가 그동안 개혁을 제대로 못했는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때문인데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우리 국힘당이 이기면은 그때부터 개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윤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고 야, 대통령이 상황인식이 저 정도면은 정말 참 문제가 있구나. 윤 대통령 치하에 치러졌던 거의 대부분의 전국 차원의 선거에서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분들 보궐선거든 어느 선거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관위의 당부 말씀 한 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거 이전에 공정선거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계엄을 통해 가지고 거사를 치렀는데 계엄이 계몽령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더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권력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진상을 하고 그 권력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몽령이다 이렇게 하지만 계엄이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실패하니까 대통령이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이제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고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은 제 눈에는 제 눈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 눈에는 이번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두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또 개인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런 한국 문제를 한 달 정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날 보궐선거가 끝나고 보궐선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한국 정치를 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이 이제 안 보이구나. 이 여러분들 끝없는 이런 분규와 투쟁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제 5년 정도가 내가 투자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입을 다물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막히게도 김문수 후보를 낙마시키는 걸 보고 야,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 이게 공산당이 한 짓을 저 동네 사람들이 하면 저 양동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이걸 국힘당이 하는 걸 보고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며칠 사이에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참조하시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좀 다르더라도 공박사 스탠스를 바꾼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 양반은 저렇게 보구나 그렇게 참조하셔가지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